네, SK 바이오팜을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요 종목이 그래도 오늘 장이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종목이네요. 대형주고. 근데 이제 재무는 아직까지 받쳐주지는 않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빠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보시다시피 네, 하락 반격형 블랙캔들 나왔고 눌린 블랙캔들 나왔어요. 눌린 블랙캔들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좀 하락이 이겠죠. 근데 물론 하락 출발했어요. 캔들 자체가 이게 아시죠? 양봉의 밑꼬리 뭐죠? 음봉이죠. 그러니까 음봉을 해가지고 하락 확인형 캔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그 매수세에 의해서 쭉 올라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캔들이 어, 전 고가를 돌파했죠. 요게 그러니까 6월 16일자 고가인 84,000원을 아니 고가인 86,500원을 돌파하면서 87,300원. 그래서 고가로는 4.80%, 종가로는 3%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수급은 어제는 음봉 나올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도 매수했고, 근데 오늘은 기관계가 매수했네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좀 특이한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의 그 힘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계 쪽에서 밀어제끼네요. 야, 기관계에서 밀어제낀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때렸는데 외국인들이 11,694주를 때렸고 그 다음에 개인도 45,000주 때렸죠. 근데 그 물량, 그러니까 개인이 좀 많이 때렸네요. 45,681주 때렸고, 외국인은 11,694주 때렸는데, 그 물량을 기관계가 받았어요. 금융투자가 8,700주, 보험이 7,800, 토신이 1,900,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네. 연기금이 25,700.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캔들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오늘 뭐 25,000주 들어오면서 사모펀드. 그러니까 기관계 쪽에서 뭔가 냄새를 맡았나요? 네, 냄새를 맡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쫙 오늘 물론 캔들 자체는 이제 눌림 아니 저기 뭐죠? 상승 올린 화이트 캔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올린 화이트 캔들 나왔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상승 올린 화이트 캔들이라 하더라도 뭐 상승 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SK 바이오팜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것 같다. 에, 수급의 세력들의 물량에 의해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거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저기 뭐랄까 기관계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원래는 이게 좀 빠지는 움직임인데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채면서 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 캔들이 그 저가로는 마이너스 0.84, 고가로는 4.80 그러면 거의 5% 이상이 움직였다는 건데 에,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꾸만 뭐랄까 밀어 제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네. 원래 요 자리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파동 자체가 이렇게 파동을 주다가 여기서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눌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어. 조정받고 다시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파동이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통상적인 원리를 거부하면서 그렇죠. 거부하면서 뭔가 인위적으로 확 올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거는 이제 역행적 흐름이죠. 순행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순행적 흐름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지지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순행적 흐름인데 이건 지금 역행적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기관계에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지. 이 역행적 흐름에. 그럼 앞으로 이제 기관계 물량들을 보면서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지금 SK와이프는 뭔가 밀어 제끼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뭔가 알고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좀 알고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로잉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재무가 안 받쳐주잖아요. 단지 이제 뭐 연말 되면은 뭐 흑자 전환 연말쯤 되면 흑자 전환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긴 한데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좋게 보죠. 저는 SK 바이오폼에 대해서 좋게 보는데 다만 이제 예, 음, 재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린이분들이 접근하기에 쉽지는 않은 종목이고, 하지만 전 좋게 보긴 봐요. 좋게 보긴 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NDA를 통과해가지고 신약이 나온 거거든요. 그 신약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판매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고. 근데 물론 그 판매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재무로는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재무로 반영되는 게 아마 이제 하반기 때나 흑자 전환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뭐 재무가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기가 쉽진 않죠. 그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죠. 뭐 이제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런 재무는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매출채권 올라가죠. 매출채권이 있고 396억, 473억, 596억, 664억, 721억. 그렇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 매출채권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걸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만 보셔도 이 회사가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다. 벌 것 같다. 벌고 있다기보다는 벌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약간 전문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뭐랄까 이 포괄손익 계산서에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자산의 관점으로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포괄손익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흐름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전문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일반 주린이 분들이 좀 체크하기는 쉽진 않은데 뭐 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거 봐도 그렇고 해서 뭐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적자가 나긴 하지만 아까 그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때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미래 가치를 이제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으로 보긴 보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 있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조정받기도 하잖아요. 음봉주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어렵죠.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음봉주다. 다시 또 올라갔다 약간 음봉주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한 가지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 측면으로서 내가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어, 가치 측면으로 해서 보는 관점이 있고 아니면은 가치 측면이 아니라 단순하게 무슨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익절이라는 영역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가치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반기를 좀 염두에 두고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냥 이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든지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본다면 추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추세가 살짝 꺾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또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개인의 어떤 그 주식 능력에 따라서. 여튼간에 저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좋게 봐요. 뭐 아직까지도 저는 뭐 SK 바이오팜은 좀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의 여력은 더 있다. 다만 이제 물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정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